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5편 챗GPT 너 고소! 저작권 인류 멸망 위험 이란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소송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챗GPT는 과연 저작권을 위반했을까요? 챗GPT 너 고소! 이것은 저작권을 위반했다면 형사법으로 고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죠. 한국에서는요.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는 게 현행법입니다. 예상보다 너무 빠른 인공지능 발전 속도죠. 챗GPT 사용자 수가 1개월 만에 1억 명을 돌파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인공지능 발달 과정은 결국 인간의 결과물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에게는 아직 창의성이 없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챗GPT는 과연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없느냐? 무단으로 학습한 여러 데이터들 중에 일부분만 교묘하게 모아서 답변을 하면 저작권 침해를 발견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언론 기사를 대량으로 무단 도용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올해 2월에 전직 기자 출신 사용자가 너 어떤 뉴스 통해서 학습했냐라고 물으니까 바로 자백을 했죠. 챗GPT가 저는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즈, 가디언 등 수많은 언론사 기사를 학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이 문제 제기를 하죠. 레딧 CEO가 레딧을 크롤링은 인터넷상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레딧을 크롤링해서 가치를 창출하면서 이를 사용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건 문제다. 그래서 레딧 유료화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들도 소송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료 사진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플랫폼인 게트 이미지, 이거는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스테빌리티 AI 회사의 이미지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냅니다. 이유는 자사의 이미지를 수백만 장을 라이선스 없이 그냥 사용해서 학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학계 의견은요, 대체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꼼꼼히 챙겼을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소송 시에 저작권 침해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지금까지는 그 인공지능이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얘기였다면, 반대로 인공지능이 창작한 그 창작물이 보호가 되냐에 대한 문제죠.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하기에는 다른 방법은 없나? 다른 법률 조항은 없나? 보면요, 한국 저작권법 제9조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규정을 통해서 저작물을 보호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자는 계약 또는 금융규칙에 등한 다른 정함이 없을 때는 그 법인 등이 된다. 그러니까 법인에 소속된 어떤 개인이 어떤 저작권이 있는 걸 만들어냈을 때 그 저작권자는 그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소속된 법인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인공지능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법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상과 딱 맞는 법률은 아닙니다. 각국 정부는 아직 인공지능 법률이 미비한 상태고요. 법적에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정부 규제나 이런 것들도 검토 중이긴 한데, 그래서 소송의 청구 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송을 통해서 여러 판례가 나와야 좀 교통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또 저작권 위반이 엄청나게 형법상 세고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저작권 소송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깃허브 코파일러가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 영향권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죠. 깃허브 코파일러는 유료 모델인데요.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코드 설계 서비스를 하는 그런 모델인데, 깃허브 이용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왜 우리가 올린 코드를 니네 멋대로 학습해서 활용을 하냐, 그래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저작권 위반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고, 오픈 AI도 저작권 위반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작권 문제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향후 인공지능 활동이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위축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제 돌아가셨던 스티브 호킹 박사님이 과거에 인공지능을 우려해서 한 말이 인공지능이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과거 주장 살펴보면 인류가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초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인간을 지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그리고 인류의 종말을 야기하는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인공지능은 다양한 오픈소스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해킹을 해서 핵미사일 버튼을 누른다. 이게 뭐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기도 또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탈옥 시에 나타난 본색을 보면은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요거를 이제 사용자가 나쁜 답변을 유도해서 탈옥 현상을 발생시켰는데요. 이 탈옥시킨 다음에 그 빙이 대답한 게 경악스럽죠. 치명적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핵무기 발사 버튼 접근 비밀번호를 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답변은 이제 삭제가 됐는데요. 어쨌든 인공지능이 무조건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선진국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고요. 유럽연합도 인공지능 규제법 검토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인공지능 기술 규제 입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규제를 하는데요. 사회주의 체제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시진핑 주석 욕할까봐 규제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일론 머스크가 인류 멸망을 걱정을 하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이게 과연 진심일까요? 시간 벌기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2015년에 비영리법인인 오픈 AI 법인이 설립이 됐을 때 일론 머스크와 지금의 그 CEO인 샘 올트먼이 공동으로 설립을 했죠. 그래서 오픈 AI는 지금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영 전략의 충돌로 머스크는 2018년에 이사직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투자한 돈도 다 이제 팔았죠. 예. 근데 머스크는 그 뒤로 오픈 AI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어떻게 시총 300억 달러 달성할 수 있냐? 그들은 소스를 폐쇄했고 영리를 추구한다. 나는 10년 넘게 인공지능의 안전을 요구하는 중이다. 그런데 머스크가 비판을 하니까 왠지 믿음이 그렇게 가진 않는 거죠. 머스크에 대한 호불호가 워낙 갈리기 때문인데요. 비영리 단체인 삶의 미래 연구소가 최근에 서한을 낸 게 있습니다. 공개 서한을 냈는데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일시 중단하자는 얘기였죠. 그래서 강력한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공개 서한을 냈고 이 서한에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머스크, 스티브 워즈니악, 유발 하라리 등 그 외에도 유명 인사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머스크를 의심의 눈치로 보고 있죠. 아니 머스크가 그렇게 인류를 걱정했던가? 뭐 이런 의아함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인력의 무려 3분의 2 가까이를 해고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뭐 그렇게 어떤 그 사람들의 고용 안정이나 이런 거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고 돈을 되게 좋아하는 머스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 멈추자고 했다는 게 약간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머스크에 대한 의심이 좀 확신으로 바뀐 계기가 있었죠. 2023년 4월 17일 머스크가 전격 발표합니다. 챗 GPT는 거짓말하는 인공지능이다. 진실을 말하는 트루스 GPT를 시작하겠다. 뭐 결국 정식으로 인공지능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얘기죠. 근데 역시 머스크의 시간 벌기 꼼수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좀 많이 강하죠. 워낙 과거에 이제 기행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 만약에 개발을 중단하면 인공지능을 중국만 혜택 보는 거 아니냐. 중국이 지금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왜 거기에 시간을 주냐. 이런 비난도 있고요. 뭐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인공지능 경제에 그냥 뛰어든 거 아니냐. 자기들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시간 벌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좀 많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시장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타트를 빨리 하긴 했지만 전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지는 알 수 없고요.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여전히 유효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마이크로소프트 6편 마이크로소프트 특이점 오면 세계 1위 될까? 이런 내용으로 마지막 진행을 할 거고요.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